안녕하세요. 가자 노인문화센터 발도로 부반 자서전 쓰기 강사 송금나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다 안녕하셨죠? 오늘은요 11강 우리 이근우 선생님의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다. 롤프포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중에서 본문입니다. 내심 나의 퇴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배들의 정년 퇴임식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한 선배는 정년을 무척 아쉬워했다. 퇴임식장에서 제자들이 무슨 말로 스승을 대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기에 내가 먼저 다가가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정년을 축하받아야 할 경사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원하지 않은 길로 접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점에서 직장인으로 정년을 맞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의 진심 어린 축하에 선배는 정년이 부당하다는 말로 응수했다. 인위적으로 연령을 정해 퇴직을 시키는 것은 잘못이지. 헌법 소원이라도 내서 나는 웃으며 어쨌거나 선배님은 오늘 크게 축하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년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인생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계기가 된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만큼 정년도 늦춰져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아직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 정년을 맞아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찾을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퇴임식에서 멋진 고별사를 남긴 선배 교수를 기억한다. 이화여대의 김흥호 교수다. 그는 조촐하게 마련된 정년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는 영국으로 공부하러 출발하는 신입생입니다. 출발이라는 말에 내 귀에 꽂혔다. 선배는 퇴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퇴임을 맞이했다. 전철로 말하자면 환승이다. 보통 우리는 인생의 전철을 타고 가면서 어디 좋은 곳에서 내려야 하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결국 등 떠밀려 낯선 역에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는 생경한 풍경에 당황하며 화를 내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한다. 심하면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하여 내가 나를 퇴출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아직 선택의 기회는 남아있다. 길을 잃고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홀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승역을 찾아갈 것인가? 전철과 인생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 만큼 우리의 선택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듯 퇴직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미리 환승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50세 후반부터 환승 준비를 했다. 이러이러하게 정년을 맞으면 좋겠다 라고 머릿속으로 그렸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나이였다. 마음이 아무리 젊어도 늙음이라는 자연현상 앞에서는 어떤 장서도 힘을 쓰지 못한다. 기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텐데 의욕만 앞서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래서 60세부터는 하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그리고 은퇴한 뒤 내가 새롭게 마음을 쏟을 일을 생각했다. 일을 줄이는 대신 또 새롭게 일을 버리는 셈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정년 이후의 삶을 당황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두 생각을 실현하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일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정년 이후에 내가 그려갈 삶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었다. 그보다는 정년 이후에 무슨 일을 할까 결정하는 데 고심했다. 아내와 자녀들과도 논의했다. 정년 이후부터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하기에 전적으로 나만의 일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엉뚱한 일을 꾸며볼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좀 진지해야겠다고 마음을 잡았다.
이제껏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생활인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의미가 컸다면 정년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역량을 토대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일로 넓히기로 했다. 내 경우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 해온 일의 연장선에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내와 나 단둘이 시작한 소박한 모임이었다. 이 작은 씨앗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제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여간 뿌듯하지 않다. 나에게 정년퇴임은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회였다. 요즘에는 정년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원하지 않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당하는 경우는 당황스럽기만 할 것이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사회에서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을 하겠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준비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젊어서는 늘 새로운 꿈을 꾸고 다른 직장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 바라는 그곳 또한 누군가는 떠나고 싶어 하는 그곳이다.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조금씩 준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직장은 바로 그 징검다리이다. 글감 찾기. 퇴직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나서의 그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이근호 선생님 말씀대로 환승역을 미리 정해놓고 내리지 않으면 정말 당황하게 돼 있죠. 저도 이제 역시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꽃 플로리스트라 그러죠. 꽃꽂이 강사 일을 거의 10년을 넘게 하다가 정말 제가 원하는 꽃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꽃가게 강남 그 지하 상가 그 주차장에서요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경매할 때 그때 원하는 꽃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날이 일주일이면 두세 번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있으려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저야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면서 그런 일을 겪었지만 생업을 책임져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또 그 시간은 또 그 시기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가장으로서 아니면 이제 내가 정말 즐겨서 내가 정말 했던 일을 오랫동안 20-30년 동안 했던 일을 이제 그만두실 때는 봤을 때는 정말 당황하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제 방향을 모르고 그리고 또 허탈감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아주 손쉬운 예로 이제 퇴직을 해서 내가 정말 딱히 어떤 기술이 없으면은 모두 다 치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뭐 단번에 높은 이자율을 무슨 투자를 뭐 하면은 뭐 당신에게 무슨 어떤 뭐 자리를 주고 뭐를 이렇게 그 아는 사람으로 정말 친한 사람에게 넘어가서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을 모두 다 날리는 경우. 그리고 또 한동안은 또 부동산 강풍이 일어서 내 퇴직금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내 친척에 뭐 아는 사람의 그 재산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주겠다 해서 투자해놓고는 이제 그거를 못 받아서 그거를 다 뜯기고 이제 감옥까지 가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봤어요. 정말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의 발을 내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모험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정말 불안과 그 불안한 심정과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을 디뎌야 한다는 그 마음은 정말 그 깜깜한 곳에서 등불도 없이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야 나의 종착역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미 이제 60대 지금 현재 70대를 살고 계시고 50대 60대를 이미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퇴직했을 때 아니면 내가 했던 일을 그만뒀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습성상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 노동하지 않으면 빵을 먹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 전에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밥을 못 먹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불문율 같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면 좀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모든 역량과 경험과 모든 것을 이제 새로운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그런 이제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선배 시민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선배 시민이요. 그 어르신들 선배 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선배 시민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시민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죠. 시민의 의미요. 우리는 이제 시민으로서 살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해오셨죠. 거리에 공초를 벌이지면 안 된다. 또 꼭 그 투표에는 참여해야 된다.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또 노동의 의무, 노동의 그 모든 또 권리까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시민으로서 다 행사해오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일을 그만두고 나면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만들어냄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그 의미, 저희가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으시고 또 너무 시간도 풍부하시고 또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그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존경의 의미로 선배 시민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여러 장면에서 이제 참여하셨다는 그런 경험들을 높이 사고 그 경험들을 다시 살려서 이제 사회에 다시 시민으로서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에게 이제 그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지의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복지 그러면은 주는 것, 받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지향해야 되는 복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선배 시민으로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후손들에게 이러한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영향을 이렇게 다 영향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또 후손들은 이제 선배 시민이신 어르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선배 시민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오늘은 퇴직했을 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퇴직했을 때 얼마나 당황을 하셨는지, 또 퇴직했을 때 나는 또 이렇게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면 지금 퇴직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7월 달에 만났을 때 이제 같이 이 선배 시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은퇴 후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제 선배 시민에 대하여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성남시 그 중원구 지역에서 선배 시민으로서 어떠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